텐덤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여친이라던가 와이프 있는 분들은 결국 뒤에 그녀들을 태울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하게 되니까 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텐덤에 적합한 바이크를 고르게 되거든요. 뭐 저도 옛날에는 그랬지.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이크는 원래 혼자 타야 되는 거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용규입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온 인디언의 아들 조기자 모드로 또 인디언 오토바이 하나 시승해보고 왔어요. 이번에는 인디언 슈퍼치프 리미티드 이걸 타보고 왔는데요. 근데 이 한 모델만 타보면 사실 다른 치프 모델들이랑 뭐가 다른지 이 직감적으로 딱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치프랑 슈퍼 치프 이 두 대를 같이 타보고 또 좌우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서 좀 여러가지 차이점들을 느껴봤습니다. 근데 이거 비교 리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정작 이 슈퍼치프 주행샷 부분을 다 날려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영상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인디언 바이크를 너무 많이 탔는데 이 치프 리뷰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당분간 치프 얘기 안 꺼낼 테니까 그럼 각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렛츠고! 저희가 작년 한 이맘때쯤에 엄청 더울 때 그것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치프 다크호스 시승을 하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치프 라인업을 보시면 이 뒤에 다크호스 명칭이 붙은 바이크들은 상대적으로 엔트리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의 느낌입니다. 반면에 그 위로 보면 약간 상위 포지션 느낌으로 위치한 모델들이 있어요. 바로 스포츠 치프랑 슈퍼 치프 리미티드 이 두 가지 바이크가 있는데요. 우선 스포츠 치프 같은 경우는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딱 오죠. 얘는 분명히 운동성을 강조한 크루저일 것이다 라는 느낌이 진짜 딱 이름만 봐도 직감적으로 딱 느낌이 오는데, 그럼 슈퍼 치프는 과연 뭐의 방점을 찍은 거냐, 이게 좀 짐작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모델의 차이점을 빠르게 나열식으로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른 부분은 휠이에요. 스포츠 치프는 전륜 19인치의 캐스트 휠 사양이지만 슈퍼 치프는 전륜 16인치의 스포크 휠 구성을 갖고 있고요. 엔진과 머플러 마감도 각각 블랙 컬러와 크롬으로 완전히 다른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바도 구성이 꽤 다른 편인데 이 스포츠는 좌우 폭이 좁고 대신에 6인치짜리 라이저를 달아서 어느 정도 위로 솟아있는 반면에 이 스포츠 치프는 좌우로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의 핸들바를 달고 있어요. 브레이크는 스포츠 치프가 전륜 듀얼 디스크, 슈퍼 치프가 싱글 디스크 사양이고요. 서스펜션은 스포츠가 프론트는 도립식, 리어는 100mm 트래블의 폭스사 듀얼 숑을 쓰고 있지만 이 슈퍼 치프는 프론트의 정립식 서스펜션, 리어는 75mm 트래블의 듀얼 숑을 씁니다. 시트는 각각 건파인터 타입의 싱글 시트와 앞뒤로 분할된 전통적인 2인승 시트로 무드가 확연히 갈리는 편이 있고요. 스택 같은 경우도 스포츠는 풋패그 형태지만 이 슈퍼치프는 플로어 타입의 스텝보드 방식을 갖고 있어요. 헤드라이트 관련 파츠는 스포츠가 우선 클럽 스타일의 헤드라이트 페어링을 가지고 있고 슈퍼치프는 전통적인 아메리칸 크루저의 대형 윈드스크린 방식입니다. 이렇게 스포츠 치프와 슈퍼 치프는 1차적으로는 서스펜션, 브레이크 세팅 같은 이렇게 주행에 관여하는 기계적인 구성이 다른 편인데요. 이 스펙 시트에서 나타나는 사이즈, 제원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이 최저지상고라던가 좌우폭, 휠베이스 같은 핵심 수치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꽤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두 바이크가 서로 완전히 상반된 목적성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요. 스포츠 치프는 혼자서 스포츠 라이딩을 즐기기 좋은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고요. 슈퍼 치프는 둘이서 텐덤으로 투어를 다니거나 장거리 직선 주로로 달리기 좋은 전형적인 크루저 세팅으로 완전히 성격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큼직한 차이점은 이 정도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한 400만원 정도 슈퍼 치프가 좀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슈퍼치프 리미티드가 뭐 60개월 무이자도 되고 뭐 현찰 박치기로 하면 할인율이 상당히 큰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인디언 홈페이지에서 6월 프로모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이런 요소들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파워트레인 수치는 동일해요. 1890cc 배기량의 공랭식 V-트윈 썬더스트로크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162Nm의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지점은 2900rpm 정도고요. 보통 아메리칸 크루저 브랜드들이 이 공랭 엔진이 탑재된 바이크들의 제원표를 보시면 이 출력에 대한 수치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20마력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다이너미터 테스트 돌려본 자료들을 보니까 한 100마력 언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공랭 엔진 크루저가 애초에 출력으로 타는 바이크는 아니니까 뭐 압축비는 11대 1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치프의 심장에는 이 썬더스트로크라는 공맹식 V-트윈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내연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엔진이겠지만 이 치프는 유독 엔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미지, 상징성의 무게가 좀 더 막중해 보이는 편이더라고요. 전통적인 아메리칸 크루저는 이 공랭 엔진에서부터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치프, 그 중에서도 이 슈퍼 치프의 전반적인 인상은 임팩트가 상당히 묵직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이 보여줄 수 있는 조형미의 정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스포츠 치프라던가 다크호스 모델들이 보여주는 이 블랙 컬러의 마감도 굉장히 멋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걔네들과 다르게 이 슈퍼 치프는 엔진이랑 머플러 같은 부분이 모두 크롬 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다른 치프 시리즈들과 확연히 차이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슈퍼 치프가 전통적인 아메리칸 크루저를 지향하는 그런 바이크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크롬 스타일의 마감이 보여주는 조형미는 상당히 클래식하면서도 고풍스럽고 계속 봐도 질리지 않고 좀 시각적으로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아무래도 이 크롬 파츠가 관리 부분에서는 더 빡센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이크를 애지중지하고 물고 빨고 이런 분들이 타셔야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저처럼 막 타시는 분들은 그냥 아주 그냥 와장창. 슈퍼치프는 클래식, 정통 크루저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휠도 스포크 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치프가 캐스트 타입의 전륜 19인치로 더 큰 사이즈 휠을 채택을 한 걸 보면 16인치의 스포크 휠의 이런 구성은 훨씬 더 고풍스러운 멋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에서 간략하게도 설명했지만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스포츠 치프의 도립식과 다르게 이 슈퍼 치프는 적립식 프론트 포크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겉에서 봤을 때는 상단의 이너 튜브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이 표면에 두툼한 아우터 커버를 씌워놨는데요. 이거는 전통적인 클래식 바이크라던가 크루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이기도 합니다. 비주얼적으로 듬직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면서도 실제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이너 튜브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좌우로 긴 이 핸들바 또한 굉장히 안정적인 프로포션을 연출하는데요. 특히 이 치프 시리즈의 핸들바 그립 부분을 보면 이 두 개가 엄청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으로 쥘 때 나름의 그립감이 있어요. 다만 이 손 사이즈가 작은 여성 라이더분들이라던가 이 겨울에 너무 과하게 두꺼운 라이딩 글러브를 끼우게 되면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그 테스트를 못 해봐서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겨울이 되면 여성 라이더분들 저희 채널 한번 좀 와주셔가지고 두꺼운 스키 장갑 끼우고 한번 테스트도 해주시고 감소도 같이 나누시면. 그리고 장거리 크루징이라는 목적성이 크기 때문에 리어 쪽에 보시면 좌우 새들백이 순정 옵션으로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이게 겉에 표면을 보면 가죽 소재로 씌워져 있는데 이 새들백 내부를 까서 보시면 이 안에는 플라스틱 케이스로 이렇게 폼이 잡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기본 프레임은 플라스틱 하드 케이스 타입인데 외부는 가죽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이제 흐물흐물하지 않고 예쁘게 각이 잡힌 가죽의 새들백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가방에 물건을 담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납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방식이 스포츠 투어러처럼 좌우로 커다랗게 튀어나오는 그런 하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뭐 헬멧까지 넣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짐이라던가 정비 도구, 여벌 옷 같은 것들은 손쉽게 수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슈퍼치프는 승차감과 크루징 그리고 텐덤 라이딩을 고려한 모델인데요. 다만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은 치프 시리즈가 모두 동일한 세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력이라든가 가속감 같은 부분에서는 대부분 균일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순행식 엔진을 쓰는 스카우트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이 초반에 굵직한 토크를 몰아넣은 이 공랭식 썬더스트로크 엔진의 성향 때문에 모든 설정에 따라서 바뀌는 주행 질감이 이 바이크 출발 구간이라던가 가속 초반에서부터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라이더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의 폭에 대한 체감도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스탠다드나 투어 모드로 맞춰 놓으면 상당히 리니어하게 가속을 하지만 이 스포츠로 세팅을 하면 스타트라던가 이 저RPM 구간에서부터 출력이 막 폭발하는 듯한 그런 질감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엑셀 반응도 상당히 민감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로틀을 살짝씩만 감아도 이 가속할 때마다 머리가 막 훅훅 제껴지는 그런 상황이 쉽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텐덤으로 라이딩을 해본 결과 사실 슈퍼치프에서는 이 스포츠 모드를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초반에 가속을 할 때마다 자꾸 운전자랑 뒷사람 헬멧끼리 이게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저처럼 영국 신사답게 행동해 느긋하게 아메리칸 크루저 본연의 목적대로 주행을 하는 게 이 슈퍼치프의 본질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주행하면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역시 승차감 위주의 세팅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여러가지 구성 요소의 차이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슈퍼치프가 이 캐스트 휠이 아닌 스포크 휠을 채택한 거는 이 클래식한 디자인을 위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요, 이 기본적으로 스포크 휠이 안정적인 차감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서스펜션도 마찬가지예요. 드롭식 포크가 현과 하 질량이 적고 이 스포츠 주행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한데, 전통적인 정립식 포크가 승차감 면에서는 조금 더 만족할 만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정립식을 채택한 대신에 이 슈퍼치프는 프론트 포크의 직경이 스포츠보다 한 3mm가 더 두꺼운 46mm 사이즈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승차감이라던가 2인승 텐덤 주행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또한 슈퍼치프는 이 제원상 보이는 수치도 스포츠치프와는 굉장히 다른 편인데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포지션이라던가 운동 특성의 차이도 꽤 발생을 합니다. 일단 좌우 길이를 보여주는 전폭 같은 경우는요, 이 슈퍼치프가 1080mm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이게 스포츠 치프가 가진 842mm라는 사이즈랑 비교를 해보면 20cm 이상 차이가 확 나버리죠. 사실 이 수치가 100% 핸들바 길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핸들바를 좁게 잡고 이 상체가 전방으로 튀어나가는 스포츠 치프와 다르게 이 슈퍼 치프의 포지션은 좌우로 상당히 길게 뻗어있는 그런 핸들바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전통적인 크루즈 상형의 포지션을 연출을 해요. 이 넓은 핸들바가 운전자로 하여금 조향이 상당히 편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물론 이 좌우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유턴할 때는 팔이 좀 멀리까지 뻗어나가면서 어느 정도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요, 애초에 시트호가 낮고 양발 착지가 잘 되는 아메리칸 바이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주행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유턴 상황에서 크게 불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제외하면 일상적인 직진 주행이라던가 좌회전, 우회전 등의 적당한 코너를 돌아나갈 때는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포지션의 핸들링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상체라던가 팔 포지션도 1차적이지만 이 다리의 위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통적인 크루저의 자세가 연출이 되는 편이에요. 다른 치프들이 약간 애매하게 미들 스텝에 가까운 그런 각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슈퍼 치프는 정말 전형적인 포워드 스텝에 연출되는 그런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을 두는 곳이 이 바 형태의 풋패드가 아니라 이 플러 형태의 스텝보드 타입이기 때문에 이 발판 면적 안에서 운전자가 발 뒤꿈치를 자유롭게 좀 여기저기로 둘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도 있죠. 다만 이거 기어 레버가 위치한 왼쪽 같은 부분을 보시면 이 악코가 두꺼운 닥터 마틴 같은 신발을 만약에 신고 이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쉬프트업을 하려고 발을 이제 기어 레버랑 발판 사이로 넣을 때 이게 좀 약간 살짝 타이트한 감이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거는 따로 페달 포지션만 조절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거슬린다고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1차적으로 이 포지션 부분에서도 영향을 주지만 이 운동 성능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휠베이스를 보시면 슈퍼치프가 1626mm고 스포츠치프가 1640mm거든요. 이것만 보면 좀 이상하죠? 직선 크루징에 포커스를 맞춘 이 슈퍼치프가 당연히 더 휠베이스가 길어야 맞는 건데, 근데 오히려 스포츠성을 추구하는 스포츠치프가 휠베이스가 더 기니까요. 그런데 이 두 차량의 최저지상고를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 스포츠 치프는 이 불규칙한 도면을 돌파하거나 코너를 돌아나가는 영역에서 이 한계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최저지상고를 149mm까지 키웠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치프는 바이크가 좀 더 껑충하고 무게중심이 좀 더 위를 향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늘어난 최저지상고만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휠베이스도 그에 맞춰서 자연히 늘어났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슈퍼치프는 24mm가 더 낮은 125mm의 최저지상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만들어내야 되는 크루저 바이크의 특성상 최저지상고를 최대한 낮추고 그에 걸맞는 휠베이스 길이를 가져간다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슈퍼치프는 코너에서의 한계가 조금 더 금방 찾아오는 편이지만 대신에 이 직선 주행에서의 안정감만큼은 확실히 더 보장이 되는 느낌입니다. 승차감, 안정감 위주로 이렇게 차량을 꾸미다 보니까 또 이런 대형 윈드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슈퍼치프는 그래서 확실히 주행풍으로부터 자유롭고 굉장히 안락한 그런 승차감을 보장해주는 느낌도 있어요. 확실히 이 스포츠치프의 클럽 스타일 페어링과 비교를 해보면 이 슈퍼치프는 바람을 정면에서 이 스크린이 전력으로 막아주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주행 시에는 바이크가 약간 좀 더디게 우격다짐으로 버겁게 바람을 밀고 나가는 그런 감각도 있긴 한데요. 어차피 이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100km 중반 이상 찍으면서 고속주행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느긋한 크루징에는 역시 이런 윈드 스크린이 딱이긴 하겠죠. 다만 이 디자인이라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당연히 스크린이 없는 게 훨씬 더 깔끔하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스크린이 또 퀵 릴리즈 방식이라서 탈착이 엄청 간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옵션으로 나오는 이 스크린 자체는 상당히 유용한 파츠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텐덤 같은 경우는 사실 서스펜션보다도 시트의 영향이 좀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느낌이 있어요.
스포츠 치프 같은 경우는 폭스사의 듀얼 피기백 숍을 쓰고 있고 작동 범위도 100mm로 좀 긴 편이죠. 그런데 슈퍼 치프는 75mm로 트래블이 조금 더 짧은 그런 서스펜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슈퍼 치프도 역시 조절이 가능한 프리로드 방식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텐덤석은 제가 앉아본 건 아니지만 이 뒷자리에 앉혀본 제 친구의 소감에 의하면 의외로 좌석 착좌감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재미있는 게 이 보통 바이크의 텐덤석 쪽을 보시면 스트랩이 일반적으로는 가로 방향으로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치프는 시트 끝에 이 고리처럼 뿅 하고 스트랩이 올라와 있는 그런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덤자 입장에서도 필요할 때는 이거를 잡고 타면 나름 좀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퀵 릴리즈 방식의 등받이 이런 파츠 정도만 설치를 하면 텐덤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둘이 타고 주행을 떠났을 때 장거리 주행을 안락하게 할 수 있는 이 크루저 본연의 속성을 가장 잘 살려주는 바이크가 바로 이 슈퍼치프 리미티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슈퍼치프 리미티드를 스포츠치프랑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이 차량들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 빠르게 가는 조기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이랑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